지금 당장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올림픽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급합니다. 제발 제 말에 집중하세요. IOC 기술 총괄 책임자의 이 날선 한마디에 밀라노 시청과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70년 된 낡은 하수관이 터져 3만 명의 선수단이 식중독 공포에 떨어야 했고 8조 7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첫 경기 10분 만에 정전 사태가 벌어지자 전 유럽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후예인 우리가 아시아 작은 나라의 조립식 매뉴얼 따위를 빌리라고요? 조직본부장 엔조는 한국의 평창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에 콧방귀를 뀌며 노골적으로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48시간 만에 밀라노의 모든 길은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로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만했던 유럽의 심장부를 단숨에 점령해버린 대한민국만의 황금 열쇠, 르네상스의 자부심마저 무릎 꿇게 만든 우리 한국인의 저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그 통쾌한 전말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보건당국에서 수석 역학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줄리아 모레티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개막을 알리는 화려한 불꽃이 두오모 성당의 첨탑 위로 흩어지고 있어요. 거리는 온통 축제 분위기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다시 돌아온 르네상스의 영광을 노래하며 에스프레소 향기에 취해 있죠. 하지만 조사관으로서 제 마음은 이 화려한 불빛과는 정반대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70년도 더 된 낡은 경기장들의 배관 도면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든요. 이탈리아는 예술과 역사의 나라죠. 하지만 그 찬란한 역사가 가끔은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며 우리는 조상들이 물려준 유서 깊은 건축물들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어요. 품격을 보여주겠다는 오만함이었을까요? 1956년에 지어진 경기장. 지하의 하수관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차례 경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 이 낡은 시스템은 반드시 붕괴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윗분들은 제 말을 그저 예민한 여자의 기우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줄리아, 너무 걱정 마. 우리 이탈리아의 건축 기술은 세계 최고야. 그깟 배관 좀 낡았다고 축제를 망치겠어? 상사인 엔조 본부장은 와인잔을 흔들며 여유롭게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가려진 거대한 구멍을 보고 있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 명품 코트를 입었지만 속은 병들어가는 노신사의 모습이 지금 우리 밀라노의 민낯이었죠. 경기장 근처를 점검할 때마다 코끝을 찌르는 미세한 악취와 불안정하게 깜빡이는 전력 수치들이 제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마치 거대한 재앙을 예고하는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현장 요원들이 배치된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온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개막식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죠. 주 경기장 근처 지하하수 처리장 쪽에서 원인 모를 역류 현상이 감지되었다는 보고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비명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곧장 보건국 긴급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숨 가쁘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엔조 본부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8년 전 한국의 평창이 작성했던 그 전설적인 위생관제 매뉴얼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평창에 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해요. 그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단 한 건의 위생사고 없이 올림픽을 치러냈습니다. 우리 시스템으로는 이 부하를 견딜 수 없어요. 하지만 엔조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오히려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매뉴얼을 혐오스럽다는 듯 훑어보더니 차갑게 내뱉더군요. 줄리아, 자존심 좀 지켜. 우린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후예야. 어디 이름도 생소한 아시아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만든 조립식 매뉴얼 따위를 우리 밀라노에 들이밀어 품격 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역사로 증명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이탈리아라는 제국에 대한 근거 없는 오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효율보다 품격이 중요하다는 그의 논리 앞에서 저는 선수들의 생존이 달린 이 위급한 상황이 얼마나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아무리 높다 한들 그 안에서 숨 쉬는 사람들이 병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르네상스의 영광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이 수만 명의 안전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제 진심 어린 호소는 차가운 회의실 벽을 타고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엔조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회의실을 나갔고 저는 텅 빈 방에 홀로 남겨뒀습니다. 제 손에 꽉 쥐어진 평창의 설계도가 구겨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 대표팀 숙소에서 최초의 집단 복통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핀란드 선수들의 처참한 소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들려오는 무전은 지옥 그 자체였죠. 스위스 대표팀, 캐나다 아이스하키 팀까지 수백 명의 선수가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며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금메달을 꿈꾸며 평생을 준비해온 선수들이 경기장이 아닌 화장실 바닥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해 역학조사를 시작하려 하자 엔조의 지시를 받은 무장 경찰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위생검사를 하려는 저를 거칠게 밀쳐내며 언론의 접근을 차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줄리아 조사관, 물러나세요. 이건 단순한 기후 적응 문제일 뿐입니다. 괜히 소란 피워서 국가 망신시키지 마십시오. 경찰관의 무미건조한 목소리 너머로 선수들의 고통 섞인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하수관은 역류하여 화장실 바닥을 적시고 있었고 낡은 배선에서는 스파크가 튀며 전력이 불규칙하게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밀라노가, 이탈리아가 공들여 쌓아온 이 화려한 올림픽이 사실은 겉만 번지르르한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이 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밤낮 없이 훈련했을 그 건강한 청년들이 창백한 안색으로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절망했습니다. 조직위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구급차의 사이렌조차 끄라고 명령했죠. 선수들은 이제 경기 전략을 짜는 대신 숙소 문 앞에 캐리어를 쌓으며 도둑과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이탈리아의 자존심을 지켜보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밀라노의 밤거리를 정처 없이 걷던 제 발걸음이 멈춘 곳은 밀라노 시내 한복판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시내에서 유독 밝고 고요하게 빛나는 한 저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 그곳에는 지금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를 맞으며 홀린 듯 다가간 코리아 하우스의 정문 앞에는 이탈리아의 혼란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빗소리가 아니라 공기 중에 부드럽게 퍼지는 은은한 향기와 쾌적한 온도였습니다. 삼성의 최첨단 디스플레이가 벽면을 가득 채우며 한국의 단청 무늬를 디지털로 구현해내고 있었고 그 압도적인 해상도에 저는 잠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입구에서는 늘씬한 로봇과 지능형 카메라가 제 체온과 위생 상태를 단 0.3초 만에 스캔했습니다. 이탈리아 선수촌에서는 수동으로 체온을 재느라 줄을 서야 했는데 이곳은 마치 다른 차원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그때 인자하지만 단호한 기품을 가진 한 중년 신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온 최상목 부총리였습니다. 많이 지쳐 보이시는군요. 따뜻한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가 건넨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얼어붙었던 제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제가 들고 있던 구겨진 평창의 매뉴얼을 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코리아 하우스 지하에 마련된 거대한 관제 센터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밀라노 전체의 전력망과 위생 수치를 실시간 데이터로 시각화하고 있는 문명의 요새였습니다. 그는 평창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 결과로 탄생한 619억 원 흑자 설계도의 실체를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치 하나, 그래프 하나에 담긴 철저한 준비성에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기술들이 지금 무너져가는 밀라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제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돕고 싶습니다. 올림픽 정신은 경쟁이 아니라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니까요. 그의 제안은 지옥 같은 밀라노에서 제가 발견한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을 잡는다는 것이 제 조국, 이탈리아를 배신하는 행위로 비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내민 손을 앞에 두고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켰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엔조 본부장과 이탈리아 조직위원회에 정면으로 맞서게 되는 것이니까요. 보건 주권을 외국에 넘겼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제 커리어가 영영 끝장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상목 부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알려지면 저는 이탈리아의 반역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최상목 부총리는 대답 대신 코리아 하우스 정원 쪽으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선수단이 나눠준 발열 도시락을 먹으며 활짝 웃고 있는 핀란드와 캐나다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복통에 시달리지 않았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저는 자문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품격이라는 것이 고작 엔조 같은 관료들의 자존심인가? 아니면 이 청년들의 생명인가? 밤새도록 저는 코리아 하우스에 머물며 한국이 제공한 평창의 사후 설계, 데이터와 실시간, 관제 로그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짓기 전부터 부수는 것을 계산하고 모든 전력과 위생을 숫자로 분석하는 그들의 철저함은 가히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국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619억 원의 흑자를 남기려 했던 그들의 치열한 노력을 보며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칠 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정한 애국이란 무능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과오를 인정하고 정답을 수용하는 용기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최상목 부총리에게 정식 지원 요청 서신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결단이 밀라노 올림픽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라는 것을 직감하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탈리아 보건국 수석 조사관이라는 공식 직함을 내려놓고 코리아 하우스 내부의 비밀 관제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밀라노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기술적 망명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저에게 LG의 클라우드 시스템과 TOC 단말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기기에서 푸른빛이 올라오는 순간 제 눈앞에는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밀라노 전역의 에너지 흐름과 상하수도, 오염 지도가 정교한 3D,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되어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의 낡은 종이 도면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진실들이 한국의 기술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배관 마디마디의 온도와 압력, 전력망의 미세한 떨림까지 모두 숫자로 읽히는 이 경험은 경이로움을 넘어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줄리아 씨,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밀라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시간입니다. 한국 팀장님의 낮은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탈리아의 관료가 아니라 한국의 파트너로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인프라 붕괴에 맞서 싸우는 사령관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며 오염원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은 흡사, 정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심정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식중독의 근원지로 의심되는 선수촌 이지구의 지하 배관을 조준했습니다. 그곳은 이탈리아 기술진들이 멀쩡하다고 장담했던 곳이었지만 한국의 센서는 그곳이 이미 거대한 세균의 온상이 되었음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정확함에 감탄하며 대응책을 마련하던 바로 그 순간 관제 화면의 전력 노드 한 곳에서 치명적인 과부하 신호가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관제 업무 속에서도 저는 한국인 스태프들의 따뜻한 인간미에 매일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전력 노드를 감시하던 중 한국 기술진들이 밤을 새워 선수촌 숙소의 낡은 바닥을 온돌 시스템으로 몰래 보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떨고 있던 외국 선수들이 한국의 온돌 덕분에 이곳이 고향보다 더 안락하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영상을 보며 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늦은 밤까지 관제실을 지키는 저에게 한국의 전통 간식을 건네며 평창 올림픽 당시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강원도의 평범한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금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들이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웃으며 외국 손님들을 맞이했다는 야사는 마치 아름다운 전설처럼 들렸습니다. 줄리아 씨, 올림픽은 건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온기로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온기를 이곳 밀라노에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기술이라는 것이 단지 차가운 금속과 회로가 아니라 사람을 안아주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619억 원 흑자는 단순히 예산을 깎아서 만든 결과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아끼고 배려하며 만들어낸 진심의 숫자였던 것입니다. 기술적 우월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그들의 이런 포용력이었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데이터와 씨름하는 동안 국적을 초월한 깊은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탈리아의 실수를 비웃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진심으로 밀라노의 성공을 응원해 주었죠. 이 따뜻한 연대감에 취해 잠시 미소 짓던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고 관제실 외부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엔조 본부장이 이끄는 무장 경찰들이 코리아 하우스 정문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관제실 모니터에 비친 엔조 본부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무장 경찰 수십 명을 대동하고 불법 시설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코리아 하우스 진입을 시도했죠. 그는 확성기를 들고 저를 이탈리아의 수치라고 매도하며 한국의 서버를 당장 압수하겠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코리아 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했습니다. 삼성의 지능형 보안 그리드는 경찰들이 정문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그들의 신원을 단 0.3초 만에 식별해냈습니다. 엔조의 권위적인 고함보다 더 단호하게 울려 퍼진 것은 기계음 섞인 보안 경고음이었습니다. 경찰들이 강제로 문을 열려하자 코리아 하우스 전체가 스마트 요새로 변해 그들의 접근을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차단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 없이도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그 모습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는 한국 영토와 다름없는 곳입니다. 무력으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저는 관제실 마이크를 통해 정문에 서 있는 엔조에게 경고했습니다. 당황한 엔조와 경찰들이 허둥대는 모습은 코리아 하우스 외벽의 대형 LED 전광판에 그대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정원 근처에서 한국의 떡볶이 컵을 들고 있던 전 세계 선수들은 이 광경을 보며 엔조를 향해 거센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코리아 하우스를 자신들을 지켜주는 유일한 안식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구시대적 권위주의가 최첨단 기술과 데이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똑똑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엔조는 카메라 렌즈를 피하며 비굴하게 얼굴을 가렸고 경찰들은 선수들의 항의에 못 이겨 한 걸음씩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퇴각하던 엔조가 도끼 어린 눈빛으로 관제실 쪽을 노려보더니 메인 스타디움의 전력을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엔조 본부장의 위협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정을 덮기 위해 올림픽 자체를 중단시키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죠. 하지만 줄리아와 한국팀은 이미 그의 수법을 한 발 앞서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오지 통신망은 엔조가 위생 보고서를 조작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저가 식자재를 발주하며 뒷돈을 챙긴 결정적인 증거들을 이미 확보해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상태였습니다. 최성목 부총리는 결연한 표정으로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코리아 하우스 외벽의 거대한 LED, 전광판은 아름다운 호랑이 문양 대신 핏빛처럼 붉은 경고 데이터로 가득 찼습니다. 이탈리아 선수촌 식당의 노로바이러스 검출량이 기준치의 450. 배를 넘었다는 충격적인 그래프가 밀라노 시내 한복판에 뿌려졌습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히 전광판에만 뜬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IOC 위원들과 밀라노에 상주하는 수천 명의 기자들, 그리고 각국 선수단의 스마트폰으로 동시다발적인 긴급 알림이 전송되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한 데이터 폭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자신의 폰 화면과 전광판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현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들이 숨기려 했던 진실입니다. 선수들이 왜 쓰러졌는지, 이탈리아의 품격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제 목소리가 밀라노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엔조의 비리가 담긴 내부 문건과 오염된 배관의 실시간 영상이 고화질로 공개되자 그를 옹호하던 여론은 단 1초 만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진실은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될 뿐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이탈리아 총리실로부터 코리아 하우스로 긴급한 직통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데이터가 폭로되자 이탈리아 정부 내의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낸 한국의 기술을 오히려 해킹과 정보 침략이라며 비난하기 시작했죠.
엔조는 마지막 발악으로 코리아 하우스로 연결된 전력선과 수도관을 물리적으로 절단하라는 극단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밀라노 한복판에 있는 코리아 하우스를 거대한 섬으로 만들어 고립시키려 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코리아 하우스 내부의 조명이 꺼지고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것은 저뿐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익숙하다는 듯 어둠 속에서도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줄리아 씨. 평창에서 썼던 독립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의 말과 함께 코리아 하우스는 다시 환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외부 인프라가 끊겼음에도 한국의 자가 전력망과 위성 통신망이 가동되며 관제실은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밖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엔조가 선동한 국수주의 단체들이 한국은 물러가라며 코리아 하우스를 에워싸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돌을 던지며 한국이 이탈리아의 전통 문화를 모욕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고립된 요새 안에서 저는 거센 증오의 목소리를 들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대가가 이토록 무거운 것인지,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두려움이 엄습했죠. 관제 화면 너머로 분노한 시위대와 경찰들이 코리아 하우스의 담장을 넘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위대의 거친 함성 사이로 며칠 전 한국의 발열, 도시락과 위생키트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던 이탈리아 어린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타나 작은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태극기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엔조 본부장은 최후의 수단으로 올림픽 주 경기장의 전력 제어실을 점거하고 메인 스타디움의 모든 조명을 강제로 꺼버렸습니다. 진행 중이던 컬링 경기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중단되었고 전 세계 시청자들은 검게 변한 화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엔조는 기다렸다는 듯 외신들에게 한국의 시스템, 이식 과정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오류가 올림픽을 망쳤다며 파렴치한 거짓 발표를 쏟아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밀라노 올림픽의 종말이라며 이탈리아와 한국 모두를 비난하는 기사를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실의 대형 모니터들이 하나둘씩 신호를 잃고 검게 변하는 것을 보며 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 밀라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광경은 제 영혼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끌어들여 오히려 이탈리아를 더 큰 수렁에 빠뜨린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부총리님,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제 나라가 올림픽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최상목 부총리에게 물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던 한국 스태프들조차 침묵에 잠겼고 관제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시위대의 함성이 더욱 커졌고 엔조의 선동에 속은 사람들은 코리아 하우스의 정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고 진실은 어둠 속에 영원히 묻힐 것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의 불빛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관제실의 메인 서버 한 대가 기적처럼 푸른 빛을 내며 다시 살아났습니다. 위성 통신망을 통해 보안 암호를 뚫고 들어온 긴급 신호였습니다. 화면에는 예상치 못한 한 분의 얼굴이 나타났고 그분의 등장과 함께 최상목 부총리를 포함한 모든 한국 스태프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분은 바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관제실의 저와 스태프들을 한 명씩 응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줄리아 씨, 그리고 우리 스태프 여러분. 우리는 이탈리아의 자존심을 꺾으러 밀라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 정신의 핵심인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이탈리아 총리와 긴급 정상 통화를 마쳤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측에 한국의 모든 최첨단 기술과 평창의 619억 원 흑자 설계도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며 대회의 정상화를 위해 운영권을 전문가들에게 전면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를 조건 없는 인류애적 지원이라는 대인배적 결단으로 정면 돌파한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절망에 빠져있던 제 가슴에 다시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이 거대한 리더십과 포용력은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일어서려는 그들의 진심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열어준 외교적 길 위에
이제 제가 기술적 정답을 올려놓을 차례였습니다. 관제실의 불빛이 하나둘씩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실로부터 엔조 본부장의 해임과 저에게 운영 정권을 위임한다는 공식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진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이탈리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마지막 알고리즘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흑에 잠겼던 밀라노의 밤하늘 위로 다시금 푸른 데이터 신호들이 별빛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탈리아 보건국의 조사관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밀라노 올림픽 정상화 태스크포스의 수장이 되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제 지시에 맞춰 밀라노 전역의 인프라의 평창식 통합 관제 시스템을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수술을 집도하듯 오염된 노드들은 차단하고 깨끗한 전력과 물기를 새로 연결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 공수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들이 주 경기장의 변전소에 연결되자 칠흑갔던 메인 스타디움의 조명이 하나둘씩 찬란하게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전광판이 다시 켜지고 중계 신호가 복구되자 경기장에서 떨고 있던 전 세계 관중과 선수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삼성과 현대의 자율주행 물류 로봇들이 안전하게 검수된 따뜻한 도시락을 각 경기장으로 쉼없이 실어 나르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줄리아 씨. 데이터가 흐르기 시작하면 세상은 다시 질서를 찾습니다. 한국 팀장님의 말대로 무질서했던 밀라노는 한국의 시스템 위에서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핀란드 대표팀은 다시 스케이트끈을 조였고 시민들은 한국이 보여준 기적 같은 복구 능력에 경외심을 표하며 시위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탈리아의 낡은 역사와 한국의 미래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관제 화면 속의 모든 수치가 초록색 정상 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제 등 뒤로 거대한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망치려던 엔조 본부장이 위생법 위반과 직무, 유기 혐의로 이탈리아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시스템이 승리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안도하며 마지막 폐막식을 준비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올림픽은 단 한 건의 추가 사고 없이 역대 가장 성공적인 스마트 대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폐막식 날 밤, 주 경기장의 대형 전광판에는 지난 17일간의 기록이 영상으로 흘렀습니다. 평창의 눈 덮인 풍경과 밀라노의 고풍스러운 거리, 그리고 두 나라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낸 감동적인 순간들이 조차 편집되어 상영되었죠. 관중석을 가득 채운 전 세계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폐회 선언이 울려 퍼지는 단상 옆에서 최상목 부총리와 나란히 섰습니다. 이탈리아는 비록 운영 초기에는 굴욕을 겪었지만 한국의 설계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올림픽의 새로운 표준을 세웠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외신들은 밀라노가 한국을 만나 미래로 점프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저는 이 대회를 거치며 더 이상 과거의 유산에만 매달리는 조사관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로 사람을 구하는 미래의 리더로 완전히 성장해 있었죠.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이제 한국의 위생관제 시스템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평창이 남겼던 619억 원 흑자의 기적은 이제 밀라노에서도 재현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이 전해준 것은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프로젝트로 접근하는 치밀함과 경쟁자를 동료로 만드는 포용력이 이탈리아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대회가 끝나고 떠나기 전 저에게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평창 스태프들의 서명과 함께 우리의 설계도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찬란하게 빛나는 성화가 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성화는 꺼졌지만 한국이 밀라노에 심어놓은 미래의 불꽃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회가 모두 끝나고 전 세계 선수들이 떠난 다음 날 새벽, 저는 홀로 두오모 성당 광장에 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빛으로 밀라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때 오만함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이 도시는 이제 한국의 시스템이 이식되어 건강하고 활기찬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평창의 흑자 정산서 사본과 한국팀이 준 기념패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죠. 광장 한편에서 코리아 하우스의 철거 작업이 시작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어질 때부터 해체를 설계했던 그들의 모듈러 공법은 마지막까지 군더더기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폐허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깨끗한 밑그림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멀리 지평선 넘어 이 모든 기적의 시작점인 서울을 향해 고개를 숙여 나지막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라치에, 코리아. 당신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길을 잃었을 겁니다. 제 목소리는 새벽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밀라노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한국이 쏘아 올린 등대 덕분에 미래를 향해 항해를 시작한 거대한 함선이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줌아웃되며 잠에서 깨어나는 밀라노 전역을 비춥니다. 도시 곳곳에서 작동하는 한국의 스마트 센서들이 푸른 빛을 깜빡이며 마치 제 인사에 화답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창에서 뿌린 땀방울이 어떻게 전 세계의 표준이 되고 미래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부심의 기록입니다. 한국이 쏘아 올린 푸른 등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의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내일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 밀라노의 하늘 위에 서울에서 온 희망의 빛이 영원히 머물 것을 믿으면서 말이죠. 르네상스의 자부심조차 무릎 꿇게 만든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과 인류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한국인의 저력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에도 더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